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안전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형을 선택하게 되고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런 방법 등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효자보험인 연금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잠시 후에 최영선 전문가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 상담 받아야겠다 혹은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이 생겼다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문자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연금보험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전망을 살펴본 후에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오늘 최영선 전문가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착한 자녀분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착한 연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착한 연금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노후를 어떻게 착한 연금과 맞이할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이 왜 필요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은퇴를 맞이할 수 있는 연령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65세에 은퇴를 맞이한다 해서 85세에 사망한다 하면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분으로 계산하면 1051만 2,000분입니다. 와, 굉장한 시간이죠. 편당 80분짜리 영화나 드라마를 8,212편이나 봐야 되는 긴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을 영화만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투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을 추구한다면 현재 공시율 2.5%, 연금을 받는 시기인 몇십 년 뒤에 연금 수령 시의 이율이 어떻게 될지 0점대로 떨어지는 그런 이율로는 과연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회비용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착오를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접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직접 사고 파는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살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래서 개미들이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노후를 이런 어려운 투자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해야겠고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간접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투자는 투자 신탁이나 투자 자문회사에 맡기고 운영의 결과를 나누어 갖는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 펀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펀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형과 채권형 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형 등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성향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펀드 중에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엄브렐러 펀드를 얘기를 드린다면 모자 펀드가 있어서 자펀드들과 원하는 형태의 구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형 펀드이기는 하나 한 운용사에서만 그리고 한 펀드 내에서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해야 되고 한 운용사보다는 다양한 운용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골고루 혼합한 펀드를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변액연금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액연금에 투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 1.25%로 향후 저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당분간 단기간은 오를 수 있겠지만 향후 긴 시간을 봤을 때 저금리 수준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성장 또한 저성장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 물가 또한 저물가 상승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식시장은 만만치가 않네요. 코스피 지수보다 지금 현재 기업 순이익 자체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만 증시가 좋아진다고 과연 좋을까요? 근데 해외 또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유럽도 융커 플랜이라 해서 인프라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중국 또한 민간 합작 투자 사업으로 1대1로의 시장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완전 고용을 부르짖으며 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노믹스를 부르짖고 있는 미국도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국내는 이렇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형 상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주식은 코스피 성장률보다 기업의 순이익을 훨씬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저평가가 돼 있다. 얘기해서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글로벌 시장은 회복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아직도 주저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30만 원씩 12년간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걸로 해서 제가 4.5%씩 예시에서 수익률로 해서 연령대별로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10살 되는 아이가 매월 12년간 30만 원씩 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총 납입하는 원금은 4,320만 원이고요. 65세부터 매년이 아니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17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생존해 있다 이렇게 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9,420만 원이네요. 시간이 흘러 결정 못하고 있던 40세에 대해서 이젠 안 되겠다 해서 연금을 동일한 금액 30만 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총 금액 4,320만 원 동일한데요. 연금 액수가 매월 받던 금액이 117만 원에서 37만 8천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총 수령하는 금액 또한 1억 5,876만 원으로 무려 3억 4천만 원이나 떨어진 총 수령하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급한 마음으로 월 연금액을 늘려봤습니다. 50만 원으로.
총 투자 금액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월 연금 수령액은 30만 원씩 10살짜리 아이가 내는 것보다도 적은 63만 원밖에 수령할 수 없고요. 당연히 총 연금 수령액도 2억 6,460만 원밖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것이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빨리 선택하셔서 빨리 결정하시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연금이 왜 필요한가 노후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상담 요청하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보험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남편 거를 보험을 좀 들었는데, 네. 이게 다 보장이 된다고 해서 CI 보험을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CI가 보장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괜찮게 보장이 들어있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5이요. 올해 45 되셨고요.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요. 2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유니버설 CI 보험은 2009년도에 가입이 되셨고요.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알파 플러스 보험을 한 건 더 가입하셨습니다. 이 두 네.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또 있으세요? 아니요, 남편 거는 그거 2개만 있어요. 아, 요 2개만 있으세요? 혹시 네. 어린 자녀분이 계신가요? 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또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 김성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추가적인 질문은 아마 하실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남편 보험 문의가 들어왔어요. 45 오래되셨다고 하셨고요. CI 보험이 있는데 다 보장되도록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연금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에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CI 보험에 대한 문의는 정말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성훈 전문가님, 예,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이 CI 보험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은데 어김없이 또 이렇게 상담 요청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먼저 가입하신 게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월납입보험 14만 5천 원을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메리츠하지 알파 플러스를 3만 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2012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하나생명의 CI 보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CI 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입니다. 네. 앞에 CI가 있다 해서 CI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CI는 종신보험의 일종인데, 이 CI 보험에 태동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 고전적인 종신보험은 사망을 해야지만 사망보험을 받아서 유족에 대한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망하지 않고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험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좀 중대한 질병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때 좀 보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게 CI 보험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첫째냐? CI가 첫째가 아니라 종신보험이 첫째인 거예요. 종신보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받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CI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질병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셨던 이 보험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생명의 CI 유니버셜 보험 이거 2009년에 가입했는데, 지금 담보 내용을 보면 주계약 5천만 원에 60세까지 또 정기특약 3천만 원까지 해서 사망을 하실 경우, 예를 들어 60세 이전에 사망을 했으면 8천만 원이 보장이 되시고요. 네네. 60세 이상에 가시면 5천만 원은 무조건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특약들을 보니까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각 1,500만 원씩 들어가 있으시고요. 암이나 수술비 특약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을 CI니까 중대한 질병에만 보상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도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배우자님의 사망보험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님.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계약 5천만 원에 특약을 3천만 원에 만약에 리모델링 하면서 종신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하면 지금 내시는 14만 5천 원을 가지면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나이로는. 아, 네. 당연히 종신보험이 먼저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네. 그런데 별도로 특약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암이라든가 수술비도 다 보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CI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역할도 하지만 대신 친구가 하나를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좀 완벽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친구냐? 지금 중대한 질병만 보상이 되니까 좀 일반적인 암이라든가 3대 진단비 걸렸을 때 좀 나을 수 있는 거, 중대한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수술비도 좀 이렇게 특정 수술비보다는 좀 전반적인 수술비, 이런 쪽을 좀 보완을 해준다라면 이 CI 보험은 굉장히 그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성분이고 애가 지금 자녀분도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입하셨던 2009년에 가입하셨던 이 CI 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그 배우자님한테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의료 실비도 메리츠 화재에서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좀 보완적인 측면만 좀 해주시는 것들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 보상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100세 보장까지도 나오지만 많은 부분이 80세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험은 기본적으로 납입 기간 중에는 그 해지할 때 해지환급이 없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환급이 발생이 되면서도 그 다른 보험보다 보험료가 한 30~40%가 저렴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생명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뇌졸중까지도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3대 진단비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요. 뭐 30대 질병 수술비 또 뭐 기타 뭐 암특약 이런 것들 다 준비하신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 한 89,000원 정도만 그 준비하시면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면 아마 그 배우자님한테는 그 보장성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그렇게 들거든요. 예. 제가 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CI 보험은 절대로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끔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2009년에 가입하셨던 이 CI 보험은 지금 남편분한테는 가장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드리고요. 예. 아까 보니까 뭐 연금도 말씀만 하셨는데 저한테 사전한테 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연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지금 45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연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그 최영선 전문가님이 그 공시율 연금과 변액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변액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변액연금을 준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또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금액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연금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먼저 설정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연금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그 가입을 할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만 낼 것이냐 아니면 추가 납입을 활용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남편분께서 지금 직장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자영업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그 앞으로 그 연봉을 계속 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직 그 나이에 그 보면은요. 그러면 아직은. 추가 납입을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 보험료를 좀 확보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 납입은 뭐 보너스를 받으신다거나 그때 나올 때마다 거기에 계속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 기본 보험료를 적게 해 놓으시면 그릇이 작거든요. 네. 그러면 이 추가 납입은 2배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작게 해 놓으시면 내가 돈이 생겨도 여기에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봉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 보험료를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릇을 좀 키워 놓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목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주 그 큰 그 연금이 재원이 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손해보험에 3대 진단을 같이 넣으면 남편 거는 보장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연금은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려고요. 설명해 주신 것대로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게 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CI 네.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 네, 종신보험에 여러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CI 보험의 기능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009년도에 잘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짝꿍으로 함께 가는 이제 부족한 보장만 좀 보완하면 되겠다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보험과 관련돼 있으면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거고요. 7628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강의에 나온 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연금보험 펀드는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된다던데요. 왜 계속 유지하지 않고 바꿔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액 연금보험에 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최영선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수익 실현의 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장시간 투자하셔야 되는 거라 기간에 따라서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 이런 때에 좀 펀드를 변경해 줌으로 해서 그 개방형 펀드의 사실은 장점인 거죠. 사실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폐쇄형들이 많기 때문에 펀드를 변경하는 게 펀드 종류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개방형 펀드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기나 대세 상승장에서 좀 펀드를 변경해 줌으로 해서 수익률을 키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그런 좀 노력이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연금 관련 강의를 하셔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있으세요? 저희 이번에도 문자 볼 거고요. 102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30세 남성입니다. 약 5년 후를 목표로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그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5년 정도면 뭐 중기, 목돈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전문가님. 예,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다 보면 시청자님들도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이 네. 우리가, 초기, 1년 이내에 쓰는 아직 초기 자금, 그 다음에 1년에서 한 3년 정도 초기를 보고요. 중기는 한 5년 전후, 그 다음에 그거는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자금을 10년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초기 자금은 은행의 예적금이라든가 증권사의 CMA 계좌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한 5년 정도라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보험과 펀드, 그러니까 정리식 펀드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강의했던 변액연금 같은 경우도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중도 인출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네. 일단 보험은 일단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에 만약에 유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훨씬 낫지만 한 5년 정도라고 하면 펀드가 조금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비를 띄고 나중에는 사업비를 안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고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사업비를 띄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정리식 펀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5년 후에 결혼을 정말 하실 수 있을지 예, 꼭 하셔야겠죠. 5년을 목표로 하신다면 적립식 펀드에 돈을 모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 거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2009년도예요. 2009년도예요. 네, 가제 보험, 잔여 보험 들었고요. 원래 2만 원짜리. 예. 15년 만기 들었는데 몇 년 더 있으면은 예. 만기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실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나 하고 궁금해가 전화 드렸죠. 그러세요? 예. 지금 따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예.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5살인데 25살이에요. 25이시고 지금 학생이신가요? 지금이 아니죠. 일하세요? 네. 보험료는 어머님께서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예, 이제 만기가 다 돼가요. 그러세요. 확인을 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에 가입한 흥국화재 다사랑 자녀보험 보험기간이 15년 만기 이렇게 돼 있으세요.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2014년도에 신한생명에서 아이사랑보험 빅2 77,000원 정도 납입하는 걸로 가입이 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이 두 건의 보험을 저희가 좀 풀어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예, 보험료는 10만 원이 좀 안 돼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따님에게 적합한 보험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실손보험을요? 실손보험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5살 된 따님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15년 만기 갱신형 실손보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보장이 어떤지 또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보장을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갱신형 실손보험 갖고 있는 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서 이 안내를 주신 것 같은데요.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번 기존에 있는 보장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그 흥국화재 다사랑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딱 실비만 가입이 돼 있는데요. 예,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게 되면 5천만 원, 질병이나 상해를 통원하게 되면 30만 원씩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게 좀 일찍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갱신형으로 좀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쵸? 네. 네, 그러신 거고, 이제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그러셨는지, 2014년도에 신한생명에다가 지금 아이사랑 빅투보험이라고 해서 고액의 암 진단 자금 나갈 수 있는 거, 일반암 5천만 원, 고액암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3대 진단 자금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수술비,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수술비도 10만 원부터 한 3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게 진단 자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좀 골고루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사실 신한생명 아이사랑 빅투보험은 좀 가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때 당시 예정이율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사실은 저렴하게, 거기다 중요한 거는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몇 년 만기가 다 돼가지고 실수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나 하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어머니. 실손보험이 문제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흥국화재에 있는 실손보험 2만 원짜리는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손보험을 좀 바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근데 지금 실손보험만 하시는 것보다는요, 예. 그 생명보험의 그 신한생명의 아이사랑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져 있으세요. 진단자금이 2천만 원까지. 근데 생명보험사는 지금 뇌졸중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분이 어리시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바꾸시면서요, 어머니. 진단자금을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 지금 한 5천만 원까지 일반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암 같은 경우 한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 안 돼 있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고, 성인병 수술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비도 당일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넘어서부터 입원비가 나와요. 그래서 당일부터 나올 수 있는 입원비랑, 그 다음에 어머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실손보험을 보장으로 넣어서 조금 폭넓게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한 11만 2,390원씩 매월 내는 걸로 추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 네,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기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비보장도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진단자금도 100세까지 골고루 좀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아직 지가 이제 다시 들어야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생생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100세까지, 지금 100세 보장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세 보장을 자꾸 축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짧게 돼 있는 실비보험을 100세까지 연장하면서 부족한 진단자금이나 입원비, 수술비를 조금 보완하는 걸로 조금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14년도 30살인데요. 남자 100세 만기 신한생명 아이사랑 보험을 들었는데 잘 돼 있는지 모르겠네. 네, 이거는 어머니 잘 돼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이거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상담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예, 시청자님. 네. 그 신한생명 아이사랑 보험 빅2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아, 예, 예, 그랬어요? 걱정이다 만기가 짧아서 하셨던 그 실손보험 있잖아요. 흥국화재 거. 그거는 정리하시고 지금 최영선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통합보험으로 준비하신 예.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궁금해서 내가 전화 그러셨어요?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자녀분 보험 도와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어머님 보험이랑 또 남편분 보험도 문의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도 볼 건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1046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50세 남성이고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같은 것 아닌지,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김성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400만 원에 대한 세액, 48만 원 정도의 그 세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월 보험료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 되니까 33만 원 이상은 그 넣지 마시고요. 33만 원 하신다면 그 세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을 받는 대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이러면 그 받았던 그 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가 그 징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불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러면 연금보험은 또 어떻게 다르냐? 연금보험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고요. 5년간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붙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그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이런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5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월. 그러니까 연간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을 넘지 말으셔야 되고 월 150만 원을 또 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그거는 만약에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수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금액에 관계 없습니다. 많이 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그 얼마만큼의 그 이익이 붙는다고 해도 세금이 없이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착안을 하셔서 연금 저축을 할 것이냐, 연금 보험을 들 것이냐를 잘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분께서 지금 일정 수입이 없으신 분이라면 연금 저축보다는 연금 보험이 낫겠네요. 당연하죠. 세액을 공제를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성근 전문가께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968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제 증권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증권에 보장 개시일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예. 보장 개시일은 보험은 도덕적인 부분으로 약간 문제가 회사 측면에서 보자면,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시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가입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거에 따른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장 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이렇게 하셔도 오늘 청약을 했어도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한 보장 개시일을 충족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보장 개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봐드린 거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예, 저 딸이 원래 26세가 됐는데 예. 보험을 좀 가입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 그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네. 그 보험이 좀 괜찮은 보험인지 좀 알고 싶고, 또 그 부분 부족한 거 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예. 따님이 올해 26살 되셨어요?
네,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예. 최근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보험을. 예, 맞아요. 예, 이거 지인분 추천으로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아, 저희 보내주신 증권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시면 볼륨을 줄여주시거나 꺼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예, 기다려드릴게요. 26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보험이 2건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님, 예, 예, 그 보험을 좀 확인해 볼게요. 예. 2016년도에 동부화재에서 패밀리 라이프 종합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이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올해 ING 생명에서 CI 종신보험 13만 4천 원 정도 납입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이 보험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들으신 거죠? 어떤 보험인지. 충분은 뭐 그때는 좀 예. 이해가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잊어버려서요. 아, 그러세요.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김성문 전문가 바꿔드릴 거거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따님이 26이라고 하셨고요. 지인을 통해서 최근 1, 2년 동안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들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이제 따님분이 사회 초년생이셔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의견 드릴게요. 전문가님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을 위해서 아주 그 사랑스러운 보험을 준비해 주셨네요. 아, 예. 예. 굉장히 그 좀 부럽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늘 공교롭게도 이 그 CI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2건이나 이렇게 아까 그 첫 번째 상담하신 분도 CI 보험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CI 보험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지금 ING 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예.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아까 그 상담하실 때도 아마 들으셨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 가입을 하신 이 보험은 종신보험은 그러니까 CI 보험은 종신보험이에요. 예.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을 전제로 그 피보험자가 그 유고가 되거나 이럴 때 남아있는 가족이 그 경제적인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CI보험은 나중 생각이고요. 그 종신보험은 지금 따님이 26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따님이 사망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좀 그거는 아니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신보험은 그 따님한테는 옷이 안 맞는 보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CI 보험의 아주 기능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일단 중대한 질병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에 꼭 보장을 받는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생존을 해야 될 시기가 한 80년 이상은 아마 80년 정도는 생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머니. 예. 그러면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살아갈 때 어떤 아팠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살아있을 때 보장받고, 네네. 예, 뭐든지 위험을 좀, 그런 거 위험률을 좀 보장받는 게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G 생명 이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은 다행히 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좀 제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작년에 가입하셨던 그 동부화재 그 패밀리 종합보험 여기에 그 실손보험하고 그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른 담보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주 잘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올해 가입하셨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입하셨던 그 보험이 한 50점짜리라고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 가입하셨던 이 보험은 저는 200점짜리 보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 말고 나중에 이제 그 진단비를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이냐. 차라리
이 잘 가입을 하셨지만 지금 실손보험을 이 보험을 같이 이걸 유지하면서 다른 거를 만약에 그 준비를 할 경우에는 좀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의무담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준비를 할 때 그 의무담보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른 거를 하다 보면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보장은 똑같으면서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면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또 여성이니까 특정 여성 부인과 질환 수술비라든가 32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또 암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탈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20년만 납입하시고 100세 만기로 해서요. 한 12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동부화재 그 보험은 아주 좋은 보험이지만 그거를 똑같은 기능이 있는 걸로 옮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을 하셨던 거는 두 가지는 정리를 하시면서 이 손해보험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따님이 어느 정도까지 가실 때까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손 의료비만 1년 갱신이고 나머지는 비갱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따님이 26이니까 46 정도만 보험료만 납입을 하신다라면 실손 의료비만 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4, 5만 원 정도 줄여드니까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연금 오늘 아마 그 방송을 쭉 보셨으면 첫 번에 라이프 플랜에서 우리 최영선 전문가님께서 10세서부터 50세까지의 똑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때 나중에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의 그 차이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면 빨리 준비하십시오. 무조건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아주 큰 금액이 와닿을 수가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해서 좀 한번 상담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시청자님.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는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따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주신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952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37된 기혼 남성입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2012년에 교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종신은 저축이 아니라고 하던데 해지해야 될지 아니면 주계약 보장 금액만 낮출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일단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도 저축 목적으로 사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답은 아닌데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37세 기혼 남성이라고 하시면 사실 종신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결혼하는 연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라면 사실 아이들이 좀 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해지를 하기 이전에 다른 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증권 분석을 좀 한번 받아보고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른 거에 대해서 종신보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돼 있다 그러시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계약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이하나82님께서 지금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세 남성인데요. 문 앞에 설치된 가림막이 바람에 떨어져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제 보험을 보니까 일상배상 책임이 있던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김성문 전문가님. 아나운서님 이거 보상될 것 같습니까?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자, 이 작은 가게는 사업장입니다. 네.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그 주거지 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그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상 배상 책임 담보로는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도 가입이 돼 계실 가능성이 네, 크죠? 네. 그렇습니다. 가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볼까라고 망설이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간략하게 남기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이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